많이 빡세요. 알죠? 많이 빡세. 알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어렵다. 나는 회계 체질이 아닌가? 엄청나게 어려운 걸 처음 배우는데 여러분들 체질이 아니다? 아니에요, 그건. 여기는 원래부터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저도 처음에 선급비용 선수수익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이쪽이 원래 다 처음에는 고생하는 동네예요. 대신에 공부하실 때 이걸 외우시냐? 그러면 나중에 이걸 외우게 돼요.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가끔씩 저한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가끔씩 저한테 오셔가지고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거 외우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거 외우겠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럼 컷해요. 그럼 기분을 나빠하셔. 저 새끼 봐라? 내가 이렇게 외우겠다라는데 설명을 안 해줘? 그건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회계를 외워서 하게 되면 나중에 응용을 못 해요. 여러분들 회계 1급만 하실 거 아니잖아요. 좀 더 위쪽으로 가실 거잖아.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 회계는 절대 일반적으로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자, 이제는 여기 미수 수익이다라는 거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미수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여기는 자산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미수 들어가는 계정 과목 중에 자산인 애가 뭐가 있어요? 또 배웠던 거. 그렇죠. 미수금. 그죠? 그러니까 아직 받지 못했잖아요. 미수. 그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선 아직 월급을 못 받은 거예요. 수익을 못 받은 거죠. 월급을. 그럼 사장님한테 월급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조심하실 게 요 미수 수익은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어디예요? 대변태생이란 말이에요. 얘는 자산이고 차변이에요. 이것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특히 지금 하는 요 두 개 있잖아요. 여러분 두 개 뭐냐면 요 미수 수익 예하고요. 여기 제가 지금 한 거 미수 수익하고 지금 하는 요 미지급 비용은요. 선급 비용 선수 수익보단 간단해요. 왜냐면 두 개로 처리하진 않아요. 대신에 계산이 좀 복잡해요. 계산. 그래서 계산은 좀 할 줄 산수를 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죠? 회계는 여러분들 우리가 회계 쪽은요. 수학은 괜찮아요. 산수는 좀 힘들어요. 산수는 해야 돼. 맞죠?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이 수학을 못하면 회계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산수를 못하면 회계를 못하죠. 그래서 산수는 좀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보시죠. 여기 사례. 보시면, 자, 2023년 9월 1일에, 자, 정기예금에 일단 가로 무시하시고, 정기예금에 현금 120원을 납입했대요. 근데 이제 특히 여러분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용어가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와도 좀 해석이 돼요. 근데 가끔씩 이제 나이가 미안해 여러분들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요 어려운 말이 나오면 해석이 좀 안 됩니다. 특히 이제 가끔씩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여기에 예입하였다라고 가끔씩 내 예입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금에 입금했다 그 말이에요. 예금에 입금했다. 아시죠? 그래서 좀 어려운 용어들은 좀 기억하시려고 노력하세요. 납입은 내가 이쪽에 낸 겁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자, 납입했는데 보니까 만기는 24년 8월 31일까지래요. 그럼 1년 만기죠, 1년 만기. 보니까 만기는 23년 9월 1일에 납입했는데 만기는 24년 8월 31일이니까 만기는 1년입니다, 1년. 자, 만기는 1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은 10%랍니다. 그럼 이자율이 10%니까 항상 이자율이라는 건 1년치 이자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거는 내가 24년 8월 31일이 되면 120원에 10%인 12원의 이자를 요때 돈으로 받아요. 맞죠? 이때.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자, 내가 9월 1일 날 정기예금에 가입했죠. 일단 돈 무시하시고. 그러면 12월 31일 날 우리가 예금에 가입한 지 몇 개월 지났어요? 4개월 지났죠? 그죠? 그럼 4개월 지났어요. 근데 회계는 여러분들 수익하고 비용 발생주의예요? 현금주의예요?
발생주예요. 내돈 가지고 장사하지 않습니다. 12월 31일 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 같은 재무제표에 공시해줘야 돼요. 그럼 주주들한테 어떻게 알려줘야 되냐면 4개월 지나죠? 4개월은 계산되시겠어요, 이제? 12 빼기 9 더하기 더 한 달 차 1. 예. 그럼 주주들한테 어떻게 알려줘야 돼요? 주주 여러분들, 저 4개월치 이자 발생했어요. 뭐, 여러분, 선생님 돈 안 들어왔는데요? 아니야. 주주들한테 4개월치의 이자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건 발생했다라는 사실 보고해야 돼요. 보고해야 되니까 발생했다라는 발생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개월의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단, 요 12월 31일 날, 즉, 이거죠, 여러분들. 쓰면 4개월에 요 날짜 입장이에요. 4개월에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제공해야 돼요. 다만 요때 이자는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그렇죠. 안 들어오니까 12월 30일 입장에서 아직 못 받은 수익. 그래서 플레임은 정확하게는 미수 이자 수익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4개월치는. 맞죠? 하지만 아까 선급비용 선수수익처럼 야 이자 수익 어차피 수익이잖아. 그냥 미수 수익을 잡아 계정 과목은. 미수 수익이 4개월치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왜 발생주 있는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거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알죠? 주주나 채권자 투자받아서 운용하니까 보고하는 날에 발생한 몇 개월치 수익과 비용이 발생했다라는 거 보고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빨리. 자, 그러면 이제 분기 하나씩 해볼게요. 9월 1일자, 12월 31일자 해보면 자, 얘는 쉬워요, 여러분들. 뭐가 쉽냐면 분기에는 되게 간단해요. 자, 그러면 현금을 납입했으니까 현금은 감소했겠죠. 그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감소. 자, 그리고 정기예금에 내가 120원을 납입했으면 정기예금의 잔고는 120원이 늘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기예금, 정기적금과 같이 예금, 적금 들어가면 계정 과목은 전부 다 자산이다라고 했고요. 그렇죠? 그럼 정기 예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하는 거예요. 차변으로. 됐었어요? 하지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제가 기말에 미줄 쳤죠. 12월 31일 주고장터 출제합니다. 그래서 여기 12월 31일이 됐고요. 위에 적었지만 4개월치의 이자를 받을 사람이 됐어요 라고 보고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았다고 보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날짜밖에 안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자 수익은 수익이니까 대변. 맞죠? 발생했으면 장부에 적으니까 그대로 대변에 적어야죠. 자, 근데 이 대변의 이자 수익을 계산해야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120원 납입했죠? 여기에 10%를 곱합니다. 10%를 곱하면 요 10%까지가 총 1년치 이자입니다. 1년치 이자 그러면 1년분 이자. 맞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4개월치 이자잖아요. 그죠? 4개월치 이자니까 이 공식은 좀 많이 쓰니까 암기 권장. 뭐냐면 이 공식은 많이 씁니다. 분자에다가 구하고자 하는 걸 분자. 앞으로 이 공식은요. 회계뿐만 아니라 세법에서 정말 많이 써요. 구하고자 하는 걸 분자에 얹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4개월이잖아요. 개월. 맞죠? 그러면 분모에는 뭐냐면 우리가 전체가 들어. 전체. 분모 있죠? 얘는 전체가 들어. 전체가 들어. 전체. 이 공식을 많이 앞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회계세법 하시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가 1년치 이자잖아요. 그렇죠? 1년치가 전체 12개월치 이자 중에서 4개월치 이자 구하겠다는 뜻이에요. 앞에 것이 전체 12개월이잖아요. 왜냐면 지금 개월이니까 개월로 통일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12개월치 이자니까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치 이자가 되는 거잖아요. 굳이 표현하자면. 거기에다가 4 곱하면 4개월치 이자가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근데 숫자가 더러우면 이게 은근히 짜증나요. 그렇죠? 물론 계산기 두드리실 땐 나누기 3 하셔도 되는 거고 12분의 3, 3분의 1이니까 자, 요렇게 하시면 4월이 나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때 돈은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안 들어왔으니까 아직 안 들어온 이자 수익인 미수 수익 쓰는 거예요. 근데 미수 수익은 수익이라고요? 자산이라고요? 자산입니다. 자산이니까 차변이고, 미수 수익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아직 안 들어온 거 맞으니까. 증가라서 그대로 차변입니다. 요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어떤 질문을 받냐면, 이 질문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12월 30 저는요, 언제는 미수금 쓰고요, 언제는 미수수익 써요? 맞죠? 이 질문 가끔 하시는데, 언제는 미수금 쓰고, 언제는 미수수익 써요? 괜히 얘기했나? 휴정이, 그거 안 궁금했는데 왜 궁금하다고 그래? 자, 뭐냐면, 하긴 할게. 뭐냐면, 우리가 미수금하고 미수수익의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뭐 어떻게 구분하라고? 네, 그거 설명하겠지. 뭐냐면, 우리 시험 목적상이요. 시험 목적상 또는 실제 업무를 하실 때 일반적으로 미수 수익은 여기서 보셨죠? 기말에만. 맞죠? 기말에만 쓰고 평상시에는 단기 중에 계속 미수금 쓰는 거예요. 응? 그렇다고. 그렇죠? 그렇다고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요거 하고 이제 쉬었다가 이제 실기 쭉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번처럼 한 방에 여기 해주세요 라고 하고 이제 다 맞춰보고요. 자, 이제 마지막 미지급 비용 할게요. 자, 우리 미지급 들어가면 무조건 부채입니다. 우리 미지급 들어가는 것 중에 부채인 애가 뭐가 있었죠? 그렇죠. 미지급금. 또 저번 주 금요일 날 했는데 그렇죠. 미지급 그렇죠. 미지급 법인세 맞는데 원래 우리 시험은 미지급 세금. 그렇죠. 미지급 세금. 괜찮. 그렇죠. 복습 좀 해주시고 미지급 세금 아마 교재 3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거기 미지급 세금이 있다 여러분들. 맨 위에 34페이지 맨 위에 선납세금 쪽에 미지급 세금이라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분계해서. 그죠? 미지급 세금. 나중에 미지급 세금이 잘 나오는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가 있어요. 가급적 암기. 그래서 미지급하게 되면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미지급 들어가면 전부 다 부채가 되는 거예요. 의무. 되시겠죠? 자, 하나씩 해보죠. 얘도 사례. 보면, 자, 2023년 6월 1일, 가로 무시할게 일단, 은행에서 현금 120원을 차입, 빌린 거죠. 빌렸고, 차입 기간은 23년 6월 1일부터 24년 5월 31일이니까 만기는 1년이고요. 1년이고 이자율은 10%를 차입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자율이라는 것 자체가 1년치니까 돈을 빌린 날은 6월 1일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자 나가는 날은 1년 뒤인 5월 31일 그때 돈 나가요. 그죠? 하지만 12월 31일 입장에서는 주주들한테 재무제표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날이고요. 그죠? 그럼 이제 돈 빌린 지 계산하시면 아마 7개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몇 번 보시다 보면 개월 계산 바로 하면 돼요, 실제로. 그럼 7개월 지났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 입장에서 주주들한테 어떻게 알려줘야 되냐면, 주주 여러분들, 저 돈 빌린 지 7개월 지나서요, 7개월에 이자 비용이 발생했어요. 라고 보고해줘야 돼요. 맞죠? 발생. 보고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알죠? 내 돈 가지고 장사하면 주주들이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물론 투자도 안 했는데 관심이 어디 있어요? 보고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투자 받았으니까. 그죠? 근데 요 날짜 입장에서 이자는 나가요, 안 나가요? 돈으로는. 안 나가죠? 안 나가니까 7개월치만큼은 미지급 이자 비용이에요, 정확하게는. 맞죠? 플레임은 미지급 이자 비용이잖아요.
맞죠?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야, 이자 비용 비용이니까 그냥 미지급 비용으로 해. 이렇게. 응? 이자 비용이 비용이잖아, 비용. 응? 좀 안 좋으신데? 여러분, 미지급 임차료도 비용이잖아요. 미지급 임차료든 미지급 이자 비용이 다 비용 계정 과목이니까 그냥 미지급 비용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아셨죠? 우리 시험을 통일하는 거예요. 알죠? 현실에서는 좀 구분하긴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시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나중에는 실제 업무하실 때 업무 배우시고, 다시 배워요, 여러분들. 가가지고 바로 이론 가지고 실기 바로 하지 않습니다. 알려줘요. 실무용을 별도로. 그죠? 자, 보시면. 자, 그럼 마찬가지 여기. 6월 1일 날, 이때 현금을 빌렸으니까 현금이 차변으로 증가. 그죠? 그리고 만기가 정확하게 1년 이내니까 단기 차입금. 그죠? 1년 초과하면 단기 차입금이고, 이땐 부채가 늘죠, 여러분들? 자, 그랬다가 12월 31일 날 7개월만큼이 지났고, 그때 주주들한테 7개월치의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 라고 보고해야 되니까 발생주에 따라서 장부에 이자 비용 7개월치를 기록해야 돼요. 맞죠? 그럼 기록한다라는 건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구하고자 하는 게 분자 7개월. 맞죠? 그리고 전체, 앞에 것의 전체, 즉 앞에 거 12개월 지자니까 전체 12개월이 분모로 오면 됩니다. 맞죠? 이 공식 진짜 많이 써요. 나올 때마다 계속 할 거야. 네, 이렇게 하면 7원 나옵니다. 7원. 근데 실제로 요날 7개월치는 아직 이자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미지급 비용 쓰는 거고 미지급 비용은 부채니까 대변. 그리고 미지급 한 거 맞으니까 증가라서 그대로 대변.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죠, 뭐예요? 시간이 경과하면 이자 비용과 이자 수익, 이자 비용과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아까 그대로. 그러면 미지급 금하고 미지급 비용도 마찬가지겠죠. 12월 31일에만 미지급 비용 씁니다. 그리고 단기 중에는 주구장창 미지급 써요. 맞죠? 둘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나 뭐 하려고 했지? 자, 됐어요. 자, 일단은